그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짚어주셨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네. 조작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 결과 네. 예, 손모 씨 저랑 이제 인터뷰하실 때는 이거 중요한 재판이다라고 하셨고 네. 방조 혐의로 유죄가 나왔습니다.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? 지금 애써 떨고 있을까요? 무시하고 싶을 텐데 예. 아니 단적으로 검찰이 더 이상 이 사건 처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네. 기소도 안 하고 불기소도 안 하고 지금 4년을 끌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를 찾기가 어렵고 결정을 하게 되면 불기소 이유를 작성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. 아하. 그 전보다. 검사, 상황이죠. 검사 입장에서는 예. 쓰긴 써야 될 텐데. 네. 뭐라고 쓰지 이거를? 뭐 어떻게 해서 이게 혐의가 없다고 써야 되나? 네. 불기소 작성하기는 훨씬 어려워졌고 이거 불기소 작성 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아무리 논리를 베베 틀어서 뭐 교묘한 어렵다. 논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그거죠. 네. 전혀 몰랐다. 전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 행해지거나 행해질 거라는 걸 전혀 몰랐다. 전혀 몰랐다. 그냥 계좌만 관리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본인이 직접 주문 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. 그러면 왜 그렇게 사실은 도이치모터스가 무슨 삼성전자도 아니고 이렇게 다량의 그렇게 많은 금액의 그 주식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종목인데 네. 왜 그렇게 많이 했냐? 뭐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죠. 그러면 네. 권오수 회장이 사라고 해서 샀다? 그럼 내부자 거래가 되는데? 그렇죠. 그것도 그렇고.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녹취록 나온 걸 보면 2010년 10월 28일 재판부가 이제 대신증권 직원과 김건희 여사 통화한 녹취를 언급을 했던데 대신증권 직원이 예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니까 김 여사가 체결됐죠 이렇게 답을 하고 이어 직원이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하자 김건희 여사가 그럼 얼마 남은 거죠 또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그 직원이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또 반문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오고 가고 이런 상황들인데 누가 봐도 이른바 통정매매라고 생각 드는 대화 내용이죠. 네. 그러니까 내가 주식 매도 주문을 내면 그걸 살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10만 주 내면 쭉 누군가 받아갈 거다. 네. 그걸 이제 알고 있었다고 해석되는 내용이잖아요.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누가 보더라도 좀 뭔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 나누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데 여기에 있어서 검찰은 어떻게 조사를 했고 또 그 결론은 어떻게 낼 것이냐 이 숙제가 좀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. 이거를 불기소하기 정말 너무 어렵다. 힘들어요. 뭐라고 쓸 거예요? 불기소장에는. 그래요. 결국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상고심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있는 이 손 씨가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이걸 그냥 검찰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불기소하든 기소하든 모르겠지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. 여기서 또 두고 봐요? 또 두고 본다. 또 두고 보지 못한다. 언제까지 두고 봐요 그러면?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이 상고를 했다는 거잖아요. 네. 그 의미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. 계속 살아 있네요. 네, 살아 있죠. 공소시효가 진행 안 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적어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남은 공소시효가 한 1년 2개월이 채 안 될 텐데 그거는 진행을 안 하고 남아 있는 거죠.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이게 법률적으로는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 안 되고 중단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대법원 확정까지 한 2년 걸린다? 그러면 이 정부 끝나도 시효가 남아 있는 거죠. 이건 해결이 안 되는군요. 어떻게든 명품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재형 목사 수심위까지 좀 봐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거는
끝나지가 않는다. 그렇죠.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 사안도 안 끝났는데 대통령처럼 대통령 행세하는 것처럼 시찰을 가고 추석 인사하고 또 장애 아동들 만나는 그런 활동도 하고 또 영부인 해외 순방도 가고 이건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군요. 심리적으로 본인 문제를 예. 깔끔하게 해야죠. 근데 깔끔하게 한다는 게 사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. 이렇게 여러 의혹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공개 활동을 재개하는 게 저는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. 도움이 안 된다. 네. 그래서 여권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홍준표 대구시장마저도 지금 뭐 비판적으로 좀 홍 시장님이 왜 또 갑자기 변했죠? 요새 보면 자세가 또 몇 달 전하고는 또 확 틀려졌어요. 그러니까요.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처럼 막 여러 메시지를 네. 내던데 네. 달라진 모습. 뭐가 또 서운한 게 계신가 봐요. 그래요. 지금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CBS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. 비례달라는 김영선 난 상대도 안 해버렸다. 뭐 이런 얘기. 비례 1번 3번 요구를 했고 뭐 집까지 찾아왔는데 뭐 상대 안 했다. 이렇게 본인이 직접 또 입장을 냈습니다.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의 보도 내용이 팩트와 다른 점은 거의 없어요. 그렇네요. 이 내용을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의 요구 이런 게 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이게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. 근데 지금 국민의힘 반응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신지호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 공천 기준에 따르면 말이 안 된다. 아까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김용태 의원도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. 정치적 조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판단? 공천 개입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얘기. 김용태 의원이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. 국민의힘에서는 재보궐에서 불과 2년도 안 된 기간 때는 공천을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컷오프 무조건 대상이 된다는 건 뭐죠? 그게 수돗물 먹은 것 때문에 컷오프 대상으로 분류가 됐었나요? 맞아. 모르겠네. 그런 일도 있었죠. 아니 그러니까 22년 6월에는 당의 공천을 받아서 창원에서 당선이 됐는데 불과 2년도 안 된 시간이 지난 후에 올 4월 총선에서는 무조건 컷오프 대상이었다. 그래서 아예 뭐 공천을 개입할 여지도 없이 무조건 컷오프가 결정된 사람이었다라는 주장은 선뜻 납득은 안 되는데요. 그 이유가 뭐예요, 그러면? 뭐 이제 수돗물 7번 먹어서? 모르겠어요. 맞아, 김영선 의원이 이분이 김영선 의원이었습니다. 지금 또 생각이 났네요.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런 좋은 세상이님께서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. 명품백도 감사 표시, 공천 개입도 선의의 조언. 이렇게 댓글을 이어서 달아주셨듯이 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후하게 또 정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. 국힘은 약간 뭐랄까요, 작전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요? 그래요? 이런 작전 안 됩니까? 그거는 실드 치는 거 안 됩니까? 그런 실드는 안 먹힐 것 안 먹힙니까?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차원의 대응이나 이런 차원의 워딩 입장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군요. 아니 왜냐면 국힘도 모르잖아요. 무슨 일이 있었는지. 그쪽 사람들이나 뭐 똑같아. 왜냐면 당사자들은 다 알죠. 당사자들 오히려 이 사건은 그 개혁신당이 국힘보다는 많이 알죠. 내용도 보고 그러니까 부분이 있으니까 국힘은 아직 정확하게 사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. 그래요. 오늘 김용남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시원하게 그래도 날이 덥다 보니까 또 시원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말씀을 너무나 잘 들어봤고 이 사안 끝나지 않았다. 그럼요. 공천 개입이 끝나지 않았다. 뉴스토마토는 거의 사활을 걸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. 그래요. 끝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녹취가 나올 가능성은 크다.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고 계십니다. 한번 제 목요일마다 나오시니까
다음 주에도 상황 진전되는 거 보고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빨리 에어컨 시원하게 나온 곳에 가셔가지고 시원하게 좀 계시다가 다음 일정을 소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김용남 전 의원과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.